다양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충남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아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들이 외자 유치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개최된 2022 천안신문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방부와 군 당국이 육사 충남 이전과 관련해 난색을 표하자 육사 이전 추진위 측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충남의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들은 2019년 3월 이후 교육공무직,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학생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종목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급여로 인해 지도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는 곧 학생들의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최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최근 있었던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남의 학생운동경기부 선수들은 다수의 좋은 성적을 거두며 지역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선수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지도자들의 지도력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남에서 활동하는 학생운동경기부 지도자들의 처우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2019년 3월 이들 중 희망자에 한해 교육공무직,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적 안정성은 좋아졌지만 급여 액수가 법적으로 정해짐에 따라 일부 종목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고 한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초과해서 그 개선이 됐다고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지금 이런 게 지금 전국적으로 했을 때 충남이 제일 많고요. 다른 지도자들은 거의 선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평균 지도자 월급들이 고등학교만 8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은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겠지. 그게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쓸 돈이 엄청 많거든요. 또 다른 지도자는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처우 개선을 항상 외치고 있지만 정작 당선 후 달라지는 게 없는 걸 보면서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도의원이나 교육감들이 그때는 말로서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다가 건의를 말하면은 뭐 못 따지고 하니까 가족인 거예요. 저희는. 학생운동경기부를 지도 감독하는 충남교육청은 이미 지역 내 지도자들의 처우 수준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라며 매년 향상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우리 운동부 지도자분들의 처우 수준을 했을 때에도 충남교육청의 운동부 지도자 처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시도 확인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3월 달에 전환을 하면서 유형 2 그때 당시에 기본급이 180만 원대였고요. 지금은 200만 원, 지금 20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부서에 따로 하고 있는 것이 1년 지난 후부터는 실적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실적에 따라서 실적 보상금을 동기부여 차원이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이제 3개 등급으로 나눠서 지도자들의 처우 문제는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 교육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가 최근 아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한 상근 인력과 예산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아산시 의회에서 이 안에 대해 잠시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아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반토막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문을 연 지원센터는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가 아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며 3년마다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지원센터 계약은 올해 12월 31일 끝나는데 아산시가 상근 인력을 현재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예산도 삭감하는 계획안을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아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인력 감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결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가 임박해 오면서 11월 재논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원센터 측은 인력과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포함해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이런 다양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으로 뭐 휴게실 지원이나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협약, 그 다음에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 지역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이제 비정규직 노동이 다양하게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제 지원 사업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산시에서 이제 비정규직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위한 예산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한편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원센터가 소규모 단위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버팀목 구실을 했다며 아산시의 인력과 예산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충청남도와 천안과 아산의 단체장들이 최근 외자 유치를 위한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최근 잇따라 유럽 국가의 경쟁력 있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후 빡빡한 일정으로 해외 외자 유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박상훈 천안시장과 박경기 아산시장 등 지자체장들도 함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유럽 방문 첫날인 지난 24일 박경기 아산시장과 영국 런던을 찾아 에드워드사와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을 한 김 지사는 25일에는 박상훈 천안시장과 프랑스 에어리퀴드사와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뒤이어 26일에는 박경기 아산시장과 룩셈부르크 로타렉스사를 찾아 $10,000,000 상당의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충남의 주요 도시들과 함께 의미 있는 외화 유치 행보에 나섰던 김태흠 지사는 이번 출장을 통해 향후 추가적인 외자 유치에 있어 중요한 발판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가을철 캠핑족 증가에 따라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위험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캠핑장에서 일어난 145건의 화재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었으며 이는 43건에 달했습니다. 그 뒤를 부주의, 불시관리 소홀, 담배공초, 과열 및 과부하 등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에 따라 화기 사용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소화기구 위치와 사용 방법 익히기, 남은 불씨는 모래를 덮거나 물을 뿌려 완전히 제거하기 등 기초적인 화재 예방법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를 텐트에 설치한다면 더욱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신문이 2019년 이후 3년 만에 2022 천안신문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요. 지역 내 실력 있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다수 모인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화창한 날씨 속 자연 속에서 힐링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천안신문이 천안시민과 함께 3년 만에 가진 아마추어 골프대회 현장은 화창한 날씨 속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43개 팀 172명이 참가해 천안시 북면 마론유데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골프를 매개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대회 도중 바람이 많이 불어 까다로운 코스 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여한 골퍼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필드에서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공정을 키워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심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우승자는 68.8타를 기록한 김영미 씨였습니다. 김영미 씨는 이날 퍼팅에서 운이 좋았던 탓에 우승의 기쁨을 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생각지도 못했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랬는데 퍼터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신문은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공정한 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전국 최강의 팀으로 군림하고 있는 천안시청 좌식배구팀이 제42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도 우승하며 이 대회 8연패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대회에 충남 대표로 출전한 천안시청은 8강전부터 단 한 세트도 뺏기지 않는 막강한 모습을 보였으며 인천광역시와 만난 결승에서도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승리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관중으로 개최됐던 전국장애인체전은 올해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됐으며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9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아산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 의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특례시 지정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산시의회가 지난 21일 오전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아산시가 낸 특례 지정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특례시 지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례시 제도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발굴해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산시는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지정 절차 간소화로 도시개발 행정 수요에 맞는 행정력 제고와 탄력적,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고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따른 꾸준한 인구 유입에 대응해 쾌적하고 넉넉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자축도시 기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가 특례 지정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아산시는 먼저 오는 11월 충청남도와 협의를 거쳐 12월 행정안전부에 특례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 양승조 전 충남지사 때부터 현 김태흠 지사에 이르기까지 충청남도는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며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이에 육사 이전 추진위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충남 이전에 있어 최근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미온적 태도로 나오자 육사 유치를 희망하며 이전 운동에 나서고 있던 범도민 추진위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최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과 이종석 국방장관이 이전이 적절치 않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 지난 대통령 인수위 당시 충남의 15대 정책과제 중 육사의 논산 이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국방부는 어떠한 근거로 지역 공약을 부정하는 것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들은 또 규탄 성명을 통해 지역 공약을 무시하는 국방부와 군 수뇌부는 정말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료와 군인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추진위와 220만 충남도민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추진위는 앞으로도 국방부 및 군 수뇌부가 대통령의 공약을 뭉개는 행태를 이어갈 경우 김태흠 도지사의 향후 도정 운영에도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며 서둘러 공약 이행에 대한 뜻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역의 주요 사학인 선문대학교가 최근 건학 50주년을 맞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선문대는 현재 만족하지 않고 세계와 미래를 향해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선문대학교가 지난 26일 아산 캠퍼스 원화관 아트홀에서 선문 50년 세계와 미래를 향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건학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1972년부터 시작한 선문대 역사는 현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서 애천, 애인, 애국의 건학 이념을 기반으로 114명의 입학생을 받고 통일신학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5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 100년을 위해 나가는 선문대의 현재를 담은 기념 영상을 상영했고 50명의 교직원이 장기 근속 시상을 받았으며 새 자녀 입학 공로로 8가정의 학부모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황선조 총장이 미래 100년을 향한 선문대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황 총장은 지역 사회에 함께하는 대학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공생 플랫폼 대학, ESG 경영 혁신과 함께 공동체에 공헌하는 서번트 리더를 양성하는 사회적 밸류 실천 대학 등 선문대 100년을 향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선문대는 세계와 미래를 향한 도약을 위해 새로운 50년을 위한 출발을 시작한다면서 건학 이념에 기반한 선문대 공동체 정신으로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전 세종 충남도회 제5대 박현석 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제가 이제 소개를 앞서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협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소방시설협회는 2000년도에 소방공사법 제30조 2항의 근거를 두고 소방시설 공사업체, 또 소방시설 감리업체, 또 설계업체, 또 방역업체 등 만여 개 업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주로 이 단체는 모여서 이제 어떤 기술 향상이나 능력 향상에 대한 그런 거를 모토로 하고, 또 협회는 그 회원들의 권역 보호를 위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저희 협회는 그 정부 위탁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 시공 능력 그 평가를 하고 또 공시를 하게 되고, 또 각종 기술자들 그 시공 능력이나 기술자들 그 소방 업무 등록 업무, 또 그 기술자들 관리, 경력 관리 이런 거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올해는 그 소방청으로부터 저희가 자체 기술자가 약 14만 명 있는데 그 기술자들 직무 교육도 함께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회장님께서는 현재 또 주식회사 광전사를 운영 중에 계신데요. 광전사는 또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자그마한 회사긴 한데 2000년도에 전기공사를 모태로 회사가 설립됐고요. 소방공사와 통신공사를 주로 이제 하고 있고 했는데, 그 저희 회사는 그 일단은 전기공사 쪽에서는 한국전력공사, 그 배전공사, 무정전 그 인증업체로 되어 있고, 또 정말 오랜 기간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중에서 가장 그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저희 직원 최근에 입사한 그 젊은 직원 말고는 직원이 다 장기 근속자들로서 10년 이상 다 되고, 최고 많은 직원 한 17년. 저희 회사가 2003년도에 설립하게 됐는데요.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대다수 있고. 오래 다닌다는 거는 좋은 회사라는 거겠죠. 그러게 뭐 특히 뭐 다른 회사보다 크게 내세울 건 없지만 어쨌든 직원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친화력 있게 있어서 저는 정말 든든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회사는 무엇보다도 이제 일반 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화재나 또 어떤 인체에 이런 우회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그 만전을 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 회사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는 경영자로서 저가 수주를 하지 않습니다. 저가 수주가 되면 품질하고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하지 않고, 회사 규모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지방에서
알뜰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작은 금액이지만 또 매월 이런 어떤 그 봉사단체를 통해서 또 기부도 매월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굉장히 알찬 기업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제 소방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정착이 된 상태인가요? 네, 2020년 5월 20일 날 저도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법사위원회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돼서 본회의 한 6시경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정말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저희 협회가 생긴 지 20년 만에 일어나는 쾌건데요. 과거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는 이미 한 30년부터 진행하고 있었고 소방공사는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리발주가 되지 않음으로써 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가공사, 수주 금액이 낮게 되고 적정한 공사금을 못 받음으로써 이 소방공사가 그 품질을 담보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게 됐는데 지금 시행 2년이 되었죠. 그동안 이제 시행 규칙을 만들면서 일부 부정확한 거는 좀 일부 좀 빼놓기도 하고 해서 많이 좀 정착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작년도 2021년도에 소방청에서 전국 현장을 불시 한 2,000여 개 현장을 이제 그 샘플링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 소방 그 공사업법을 어기고 계약을 하거나 또 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그런 다수의 사례가 이제 그 발생돼 가지고 아직도 정착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방의 분리발주에 대한 인식을 점차 갖고 해서 좀 확대되고 있어서 아마 수년 안에 정착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제 세종 충남도회 회장 역임하고 계시잖아요. 네, 특별히 네. 강점을 두고 진행해 오고 계신 사안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세종 충남도회는 전국에 저희와 같은 도회가 14개가 있는데 저희 그 시도에는 회원사가 약 한 850여 업체가 있고요. 이제 정회원으로 활동업체는 한 650여 개. 근데 이제 그 소방시설협회가 좀 규모가 작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 회원들 간에 서로 교류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 서로 잘 모르고 정보 교류가 없어서 일어나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었는데 제 회장으로 취임해서 일단 이걸 먼저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각 시도별로 천안도 천안 아산 이렇게 협의체도 만들어서 서로 일정 기간 모임도 갖고 또 우리 대전시청 충남도회는 취미가 같은 그런 동호회를 또 구성해서 같이 매월 그 동호회를 통해서 서로 교환하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또 우리 이제 업역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그런 대형 공사인 경우에 그런 예가 많은데 그럴 때는 꼭 그 발주기관에 찾아가서 분리발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무슨 기술 제한형이나 이렇게 어려운 거 분리발주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를 꼭 30% 이상의 지분을 주고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또 이건 뭐 매해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 최근에도 그렇고 물론 사건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화재 사고가 특히 끊이질 않고 있는데 소방업계에서 보는 관점과 주의사항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슴이 와닿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대형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일단 화재 사고라는 거는 일어나지 않는 게 우선인데 그러면 이제 예방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시설협회는 예방 활동보다는 이제 우리 회원사가 추구하고 있는 거는 양질의 시공을 함으로써 소방 그 안전을 확보를 하고
그런 걸 우선으로 이제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는데, 사실 양질의 시공을 해도 이 시설 관리를 이제 발주자가 이제 그 집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이걸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스캠에서 많이 보지요. 화재가 났는데 경보 설비가 울리지 않는다거나, 또 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안 쏟아지거나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이제 노후된 설비에 대한 뭐 개선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노후되지 않으면 그 설비를 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설비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서 항상 바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큰 화재를 번지게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이렇게 많이 보게 돼서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다들 서로 인식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리 천안TV가 그동안 우리 지역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일반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숨겨진 그런 사실이나 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사실을 정말 낱낱이 잘 보도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닥쳐옵니다. 겨울이 닥쳐서 제가 소방하는 사람은 소방인으로서 특히 이제 전열기구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전열기구 쓸 때 콘센트가 여러 개 꽂아 있는 곳에다가 전열기구 쓰면은 그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 개의 콘센트를 꽂지 않도록 하고, 또 화재가 났을 때 그 가연성 물질이라고 있어요. 우리 최근에 어떤 그 화재가 그 옆에 박스로 옮겨 붙어서 이제 대량 화재를 하는데, 그런 가연성 물질 같은 건 좀 잘 좀 별도로 이렇게 좀 치워주시고 해서 올 겨울에 정말 화재 없이 안전하게 우리 천안이 좀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하고요. 특히 또 우리 천안 우리 애독자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우리 천안TV가 앞으로 올바로 우리 지역 그 언론인의 역할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직자와 부동산,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전혀 이상하지 않은 조합입니다. 공직자들이 땅, 건물, 아파트 등을 다수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전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행태가 시세 변동 같은 기회에 맞춰 투자나 매매를 해 이익을 취하는 투기 성격을 띈다는 점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어도 공직자들이 아파트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뉴스도 잊을만 하면 나오곤 합니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 인사가 강남과 송파에 각각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지역이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천안TV는 박경기 아산시장이 서울 잠실에 똘똘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박 시장을 비롯해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를 소유한 공직자들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변에 앞서 공직자들이 직무를 통해 얻은 고급 정보로 투기를 하거나 강남의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자문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관행이 지속되면 이제 어느 누구도 정당한 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일반 시민들 사이에도 부동산 투자는 공공연하고 부동산 쇼핑족이 전국을 누비는 게 현실입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사랑은 이 같은 풍조를 부채질할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